예,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보고한 통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한 달에 약 17억 원, 109건씩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남다른 일가견을 갖고 계시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발을 하셨군요. 예, 아주 새 신랑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참 말끔하고 또 절도 있는 모습에 저도 가끔 정신을 다시 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계실 때에 두 가지 사건을 아주 잘 처리를 하셔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저축은행 사건이었고 또 하나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를 잠깐 추억을 해주시고 바로 지금 또 현재로 넘어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치밀하지는 않았고요. 예. 주로 전화, 목소리 음성으로 이제 그 연변 동포들 네. 목소리를 어눌한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왔었죠. 제가 발령을 그 담당 국장으로 받으면서 우리 원장께서 딱 한마디, 여기서 보이스피싱만 잡으면 당신은 할 일을 다 한 거다. 예. 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렇게 치솟았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하던 것이 1,300억 대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3.7억 원 정도까지 줄었었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한 달 통계가 아니고 지금 하루에 17억 원씩 그렇습니까? 한 5배씩 지금 늘은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금년 상반기 중에만 하루 평균 17억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9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5년 중에는 하루에 3.75억 원, 4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한 5배가 늘어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수법이 소총으로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소총으로 서로 싸웠다면, 지금은 이제 적은 그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예.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소총 가지고 지금 방어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원장님께서도 뭐 현직에 계시거나 지금에도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저도 전화 받고, 최근에도 이제 문자 메시지도 받고, 최근에 이제 뭐 대한통운이랍니다. 대한통운. 예. 그러면서 이제 개인 번호인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택배가 반송됐으니까 아래 도메인을 눌러가지고 주소를 변경하시오 이게 왔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주소가 바뀐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메인을 유심히 봤지요. 예. 그랬더니 마지막에 보통 보면 이제 국내에서 오면 co.kr 이렇게 오잖아요. 코리아. 그렇죠. 예. 근데 그건 co.cn이에요. CN. cn. 예. 이거 차이나구나.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경찰에 신고를. 신고를 하고, 그 전화를 이제 다른 전화로, 사무실 전화로 걸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물론 안 받겠죠. 그래서 이제 문자로 점잖게 넣지요. 그만 괴롭히고 예. 정당하게 살아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수법이 상당히 교묘해지고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은 미사일을 쏘고 이제 소총에서 미사일로 바뀌었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금년에만 해도 아마 6천억 원이 넘어갈 겁니다. 연말까지 되면. 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수법이 계속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생기는 이제 우리 카카오톡을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 카카오톡 메신저 방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범죄가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이제 작년에 이제 3,800건 됐었는데, 예. 금년에는 이제 한 6,800건, 그래서 한 80%가 늘어났어요. 예. 이게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계정이나 SNS 계정이나 아니면
우리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계정을 탈취해 가지고요. 예.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보통 이제 네이버나 이런 비밀번호를 같이 쓰지 않습니까? 네. 카톡도 같이 쓰니까 연동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뭐 가족이라든가 친한 지인 행세를 하면서 내가 지금 휴대폰 창이 깨졌기 때문에 통화를 지금 못 한다. 내가 지금 PC에서 하고 있다. 예. 돈이 급하다. 아니면 지금 뭘 샀는데 바로 입금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네. 이게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빼간다. 이런 이게 가장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제 해외에서 당신 뭐 무슨 안마 의자를 구입을 했다든가 뭐 이상한 걸 구입했다고 이게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예. 뭐야 이게 나는 안 썼는데 하면서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이제 그 인터넷 주소를 눌러본 순간에 이 사기범들은 전화를 가로챌 수 있는 그 앱을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버려요. 예. 이 휴대폰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상하다 하고 이제 금감원에 확인할까? 금감원 전화해 보니까 맞아요. 금감원이라 하고 전화를 받아요. 예. 왜냐면 검찰에 확인할까? 검찰에 똑같이 받아요. 이상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디에 전화를 하든 간에 그 전화는 이미 그 프로그램이 있는 한 자기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금감원으로 신고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끼리 전화를 돌려받는 거니까 금감원에 뭐 누구 팀장입니다. 그러면 이거 검찰에다가 신고할 테니까 검찰에 좀 있으면 전화 갈 테니까 잘 받아라. 예. 자기 옆에서 또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보면 검찰이라고 뜹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그 치밀한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뭐 현직에 계실 때 그때 피해 그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여쭤봤었는데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까 훨씬 더 정교해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최근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 특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정말 그 악성 프로그램도 정말 그 전화까지 가로챌 수 있는 앱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깔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문가들조차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예.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그 피해 유형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한 2만여 건 중에서 그 대출 사기형 예. 돈이 필요한 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대출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면서 유혹하는 대출 사기형이 한 82%. 나머지는 이제 검찰, 경찰 사칭하는 사칭형 예.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하나는 연령대별로 보니까 이 대출 사기형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50대, 40대, 30대 순으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고 네. 기관 사칭형의 경우에는 보니까 그 연령대 20대 이하 이분들이 이제 사기 경험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그 피해가 32%로 가장 많고 예. 그리고 이제 남녀별로 남성 여성별로 봤어요. 그때 남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출 사기형에서 한 60% 정도 예. 당하고 있고 여성분이 40%.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여성분은 겁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기관 사칭형 검찰에다 어쩌고 하면 이제 넘어가는 비율이 여성이 반대로 60%, 뭐 남성이 40%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성별과 연령이 어떤 걸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수법까지 있군요. 최근에 좀 가장 그 일반화된 사기 수법 이런 전화를 받았으면 이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뭐 수법이라든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에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예. 돈 보내달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많고 또 결제하지도 않은 내가 사지도 않은 물건이 결제됐다고 하면서 누르게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가장 조심해야 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잠깐은 뭐랄까요? 좀 잠잠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가. 홍보를 안 하면 잠잠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피해는 있는데 계속 늘어났고. 이거를 발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잠잠한 걸로 보이지. 그런 허수가 있었군요. 왜 그 지금 2천억 대가 4천억 대 되고 올해 6천억 대 되고 계속 늘어나는데 홍보 안 하면 통계를 발표 안 하면 조용합니다.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지금 뭐 최근에는 금감원하고 그다음에 후앱 컴퍼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업체하고 이 협업을 통해서
피해 예방을 하는 그런 앱을 또 깔고 또 시행을 하는 서비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후후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경찰청에서도 협업이 돼 있고요. 예. 금감원도 이번에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금감원에 이제 그 신고가 들어온 메시지라든가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피해 신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이걸 이제 후후 앱에다가 알려줘가지고 후후 앱에서 이제 그 전화를 받는 사람한테 이거는 금감원의 피해 신고 번호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화 받다가 이거 사기 한번 쳤던 번호구나 그러면서 조심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말고 인공지능을 통한 또 예방 방법, 차단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은행하고 그 한국정보화진흥원 하고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3개 기관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통신 우리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도 적극 동참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이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전화를 하더라도 뭐 범죄 연루, 뭐 검찰청, 뭐 이런 용어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통화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할 때 통화 내용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AI로 인공지능으로 이거는 사기일 확률 80%. 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음성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화 조심하세요. 뭐 이 전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걸 알려주고 진동으로 막 울리게 만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정말 기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2달 정도 됐는데 공식으로 출범한 지가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도 좀 해보려고 보니까 안드로이드 폰 그 9.0 예. 이쪽에는 아직 지금 거기까지는 안 돼요. 예.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 사기범들이 용어가 바뀌겠죠. 예. 쓰는 용어도 또 바뀌겠죠. 계속 그 업데이트를 시키다 보면 AI 인공지능으로 정말 저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앱을 정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전 국민이 깔게 해야 됩니다. 음. 우리 부장님도 꼭 까셔야 됩니다, 이거. 예. 저도 뭐 비슷한 것은 깔고 있는데 한번 또 지도를 받아서 더 깔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뭐 그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도 조직화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것을 차단하는 예방 앱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잠잠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는 왜 이게 홍보가 잘 안 됐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피해가 많다고 하면 결국은 정부는 욕먹는 거잖아요. 예. 경찰이 하든 금감원이 하든 누군가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기잖아요, 사기. 네. 사기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경찰에 해야 돼요.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지만 예. 주로 경찰에서 합니다. 근데 경찰은 뭐냐? 사후적인 거예요. 피해가 났을 때 주로 이제 잡아들이는 역할, 예. 사기범을 잡는 역할에 그치고 있었지만 지금 많이 홍보를 합니다. 예방 홍보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욕을 먹기 싫죠. 피해가 는다는 걸 계속 발표하면 뭐 합니까? 예. 대책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2015년도에 1년에 99번을 홍보를 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신종 사기가 나왔을 때는 경보를 울려줘야 돼요. 네. 소비자들한테. 지금 이런 신종이 나왔습니다. 이런 전화 조심하세요. 이런 문자 조심하세요.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문자라든지 경고문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뜸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세먼지 뭐 많다 조심하라 알려주듯이 이런 사기 피해 지금 하루에 17억씩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것도 이거는 뭐 너와 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범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기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몇 번 눌러야 됩니까? 119? 119잖아요. 이거는 범죄 그러면 무조건 112. 예. 예? 그러면 지급 정지도 빨리 시키면 예. 30분 이내에 신고하면 70% 정도 찾을 수가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30분 이내. 30분 이내에 하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금감원 1332 아니면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서 예. 지급 정지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당황만 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겠네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한 머니클리닉 시간이었습니다.